정막이 감도는 깊은 밤, 고요함을 깨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네? 아, 이게 뭐죠?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아주. 그거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거든. 새벽 3시도 5시도 많이 들려요. 아주 미친 팔같은. 이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걸까? 저기가 그 사는 집이에요. 저 뭔 무당집인 줄 알았어요. 저 붙인 게 한두 장이 아니에요. 저것도 지금. 무당집이라고요? 아이고. 저거 창문에 저게 다 뭡니까? 뭐죠? 뭐 많이 붙여져 있어요. 네. 저쪽 집 아닌 그냥 흰것. 근데 얼굴은 절대 안 보여요. 아니 동네에 저런 집이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온 동네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 집엔 과연 누가 살고 있는 걸까요? 동네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집. 그 집을 쳐다만 봐도 오싹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저 펄럭이네 저거. 흰청 같은 거 저거. 저 앞에 쪽에는 다 붙어 있어. 태극기도 붙여 있어. 어이구, 저 뭐야? 바로 건너편 빌라입니다. 네. 평범한 집은 아닐 거라 예상했지만 그보다 곤혹스러운 일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젊은 애들 운동하는 그런 확성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확성기로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쏘니까 엄청 크게 들리는 거죠. 바로 맞은편 집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거리도 가까운데요. 그럼요, 네. 그거를 날이면 날마다 해. 날이면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자 때부터 또 벌떡 일어나서 저기 했는데 아주 이게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환청이. 아니, 어떤 소리길래 이게 환청이 들릴 정도일까요? 그런데 어? 밖에서 소리 들려요. 이건가요? 오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소리는 소리야. 여기서 들으셔야 돼.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확성기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네. 아니, 욕만 아니면 동네 방송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거. 예. 네. 악을 버럭버럭 쓰잖아요. 그러면은 속에 있는 우라통이 갑자기 막 그 옛날 그 기질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많이 참고 사는데 저는 제일로 힘든 게 잠 못 자는 거예요. 아이고. 1시간에 한 번씩 깨요. 제 저러기 전에는 그렇게 못 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벌써 석 달째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저 소리 때문에 우라통이 터진답니다. 소음의 출처로 지목된 그곳, 과연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뭐가 나타날까 봐 무서운데요. 불신스럽죠? 네. 문제의 빌라 3층. 계단을 오르자마자 의미를 알 수 없는 글들이 눈에 띕니다. 어? 문 두드리지 마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문 앞에 저 CCTV죠? CCTV 있네요, 네. 바로 앞집에 사는 주민의 상황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앞집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요. 맞군요. 네.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한다면 앞집이 가장 잘 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요, 네. 매일 듣죠. 매일 듣고 있어요, 진짜.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 저녁 상관없이 루틴 없이 그냥 계속 이래요. 진짜 사람 미치게 해요. 바로 앞집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이고. 방음이 안 되거든요. 오래된 집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몇 달째 잠을 잘 못 자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야. 앞집 주민 역시 끊이지 않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앞집에 양해를 구한 후 그날 밤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이 문제의 집 앞에서 잠을 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밤을 지나 새벽으로 향해 갈 무렵 뭐야? 무슨 소리가 피디님 들리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네. 깜짝 놀란 제작진이 몸을 일으킵니다. 몇 시죠? 4시 5분이네요. 아이고. 4시, 새벽 4시인데 이때는 다 자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한참 아이고, 잘 시간이죠. 어이구야.
보고. 시끄러워요. 복도에 나오자 더욱 크게 들려오는 소리. 현장에서 듣기에도 이곳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이고 참 큰일이네. 아이고. 제작진 확인 결과 그날 밤 확성기로 내는 소음은 총 4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야. 한 번 시작하면 4, 5분가량 지속된 뒤 멈췄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시끄럽게 들리는데요. 네. 저렇게 아침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1시간 단위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벽에 너 주민들이 못 살겠는데. 문제는 확성기를 사용하다 보니 소음이 예상보다 훨씬 멀리까지 번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들려요. 아주 미친 팔짝 들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을 때도 많고 어떤 때는 막 소리 빡 질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요. 혹시 저 소리 어디서 나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알려주느냐고. 저기서 나는 소리라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저는. 궁금합니다. 확성기 소리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 집엔 중년의 여성 홍 씨가 혼자 살고 있답니다. 4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또 아줌마 같은데 얼굴 못 봤어, 안 봐도. 사실 우리한테 얼굴 안 보여. 처음에 이사 와서는 좀 아마 한두 번씩은 나온 것 같아. 어쩌다 한 번이지 전혀 안 나왔어.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은 드러내지 않은 채 확성기로만 말하고 있는 홍 씨. 또 시작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이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이사장입니다. 드세요. 문을 열어줄까요? 잠깐 나와보세요. 네. 경찰이 오니까 조용해졌어요. 예, 이거 얼마나 자주 왔으면 이름도 알고 있네요. 이름 알고 있네요. 출동은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도 딱히 방법이 없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엄청 보통 그 관련된 게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떨어지나 확성기 사용해가지고 전화를 드린다. 하지만 가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대화를 아예 거부하니까요. 경찰과 좀 허전하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홍 씨. 며칠 동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이웃들의 말처럼 그녀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 열리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예. 나오는데요? 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더니 홍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분인가요? 하지만 택배만 들고 금세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그러네요. 근데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인데요. 네. 네.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서둘러 올라갔습니다. 아, 꼭 만나서 이 홍 씨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계세요? 계세요? 대답했습니다. 네. 그녀가 처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홍 씨는 대체 왜 밤낮 없이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예,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왔는데요. 제가 주민한테 듣기로는 새벽 2시, 3시, 4시 할 거 없이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불편하다. 어머니. 현재 자신의 집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가스 범죄라는 건 어떤 거죠? 뭐죠?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있는 전자기기를 해킹하고 있다는 건데요. CCTV로 제작진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마 보고 있었을 거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주변 그 주민들에게 조금 피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스토킹 범죄자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거니 어쩔 수가 없어요. 굳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스토킹하는 가해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해킹에 뭐 스토킹까지 한다 이래 적혀 있네요. 네. 그걸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혼자가 있다고요. 혼자만 못하죠. 같이 해요. 그래서 동삼비가 범인일 거다. 홍 씨는 스토킹 가해자로 맞은편 빌라 주민을 지목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집으로 가봤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본인의 코스가 언급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삼백 스토킹하지 말아라. 아니 잠깐 들어와서 네네네. 기다렸다는 듯 제작진을 집 안으로 안내하는 남성. 그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추워서 한 10월달? 창문을 이불로 가려놔서 이게 맞은편 집이 아예 안 안 보이는데요. 보입니다. 예. 이분은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창문은 이불로 막아두고 집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절약 정신이 투철한 청년입니다. 네. 주장이 사실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아니, 무섭더라고요 저거 보고 나서.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하고 마주친 적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오가면서 본 것도 아니고. 더 황당한 건 며칠 전 홍 씨가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는 통보까지 받게 됐다는 점인데요. 에? 거실에 불 켜놓으면 여기 불 들어온다고 자기 집에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모르는데 민원이 아니라 저한테 뭘 얘기를 하던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없는 게 창문도 안 여는 계절에 민원 신청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좀. 그런데 홍 씨에게 신고를 당한 주민은 또 있었습니다. 또요? 홍 씨 집 바로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아래층을 도대체 왜? 층간소음인데 우리 집에서 뭐 콩 소리가 나고 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기, 가스, 수도를 도둑질해서 쓴다 지네 거를. 아이고. 이사 오고 나서부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4년 반이 넘게. 함께 살던 딸을 3년 전 내보낸 뒤 아래층 주민은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홍 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수년째 신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조사 결과 번번이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홍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4년 반이라는 세월을 참고 있고 현재도 확성기로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제가 저 소리만 하면 그냥 깨갖고 잠을 거의 다 뜬 눈으로 새고 직장을 가면 일을 못 하는데. 층간소음 분쟁으로 수년간 문제를 일으킨 홍 씨가 최근에는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 공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기 어렵다는데요. 그날 밤도 예외 없이 주민들의 잠을 깨우는 확성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참. 동네 분들이 정말 화가 나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아유, 새벽 4시. 아, 정말 잠 못 자죠 저러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에 이웃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북에서 그 학성기 틀어서 대남 방송하듯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저께는 내가 쫓아 올라갈래다 말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도 시끄러워서. 저는 또 저 새벽에만 들어왔다 또 잠깐 잠자고 또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저렇게 소리를 개성을 지르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한다고 봐요. 지금 심각해요. 그녀의 행동을 멈출 방법이 없는 걸까?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애를 저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입주를 시킨 거다. 맞아요. 진짜 식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홍 씨는 LH를 통해 전세 임대로 거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저 4년 끝내면 끝이다. 그러니까 내버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완강하게 안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애를 먹더라고요. 집 방문해 보셨어요? 문을 안 열으니까 아예 뭐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막무가내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지난해 6월 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을 나가지 않고 문조차 열어주지 않아
집주인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으신 거죠? 당연하죠. 제가 수십 년 동안 당하고 있어요. 이 집에 이사 오신 지 얼마 됐다고 했죠? 여기 이사 온 지 5년째예요. 그건 수십 년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살던 곳에서도 당했어요. 거기서 너무 심해서 여기로 이사 왔는데 여기 근처로 그렇게 범죄자들이 이사를 온 거라. 계속 쫓아다닌다, 선생님을. 맞아요. 예전에 살던 곳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때요, 오늘? 오늘도 강하게 갔을 때까지 계속 오른쪽 발등에서 다리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계속 오른쪽 발색하더니 그 이후로 왼쪽 병력 발색시키고 있어요. 병원도 가보시지. 병원에서 진단 받으시면 딱 알잖아요. 지금 봐봐요. 내가 아프다는데 내 말을 믿지를 않는데 지금 기가 막히게요 진짜. 안 믿을 거면 빨리 가세요. 병원 가라는 건데. 제작진의 병원 진료 제안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홍 씨. 아, 일단 좀 밖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녀의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죠? 어? 문이 열려요. 바로 홍 씨의 어머니였는데요. 아, 가족이 있었군요. 참 다행입니다. 네. 확성기가 아닌 목소리가 들리네요. 한 달에 한 번 딸의 집을 찾는 어머니는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고 장도 직접 봐주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유,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그동안 딸 홍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MBC였어 왔는데요. 네, 왜 어째서? 따님분은 언제부터 안 나왔어요? 지금 오래 되었지. 몇 년 되었어. 따님분 혹시 나이가 혹시 어떻게? 아, 50살이요. 사람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나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웃고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근데 그것이 아니지. 사람을 안 보려고 그래.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딸이 안타깝기만 한 어머니.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분은? 밥을 해서 먹지. 원래 대학을 이제 그 시기를 나왔어. 영양사를 전문대 나와갖고 영양사를 매년 했어. 근데 갑자기 쪼크를 받은 것 같다. 사장한테나 뭐 동료한테나 충격받아갖고 머리가 좀 이상해졌어. 홍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영양사로 일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던 중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아버지. 중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 위암으로. 그때 내가 다 먹이 살렸어. 나 식물 10년 살아서 가르쳤다고 했잖아. 같이 안 살았어. 그런 게 더 압박을 하지. 못 같은 거 해지도 안 하고 뭐 어쩌고. 먹고 사는 일이 급해 자식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것이 어머니의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딸이 적어준 장보기 목록이 빼곡하네요. 혹시 따님이랑 병원은 갔다 와보셨어요? 아유, 병원은 주위 사람들이 막 가라고 한디 말을 들어야 사는데 뭐 대꾸를 안 한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아유, 안 열어줘. 오랜 시간 방치되는 동안 그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된 건 아닐까요? 제작진이 딸 홍 씨의 상담을 계속 설득을 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가 보는 그녀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해킹이라든지 누군가 유해가스를 자기한테 살포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피해망상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다분하고요. 그야말로 아주 고통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 부분 조현병적인 망상. 따라서 이분은 조현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홍 씨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소 직원과 함께 그녀를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꼭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선생님, 보건소에서 왔어요. 스토커 때문에 힘드시다고 하셔가지고 좀 심리적 스트레스 많다고 하셔갖고 왔거든요. 집안 애쓰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선생님 잠깐 이야기하러 왔어요. 선생님 잠시 문 좀 열어주세요. 실이 계시는 것 같고 안에서 전화 소리도 나고 뭐 물건 떨어지는 소리도 나서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홍 씨가 신고를 했다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치료적으로 좀 개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는데. 안녕히 계세요. 경찰관이에요. 이제는 경찰분이 직접 나서서 설득해 주시네요. 예. 잠깐 문 좀 열어보세요. 그런데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네요. 선생님, 저희 도와드리러 왔잖아요. 얼굴 좀 보고 얘기해요. 30분이 넘도록 설득이 이어졌지만 끝내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홍 씨가 하루빨리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행정 입원을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데려갈 수 있는 법적인 뭐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이 정신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뭐 그 소음 피해나 아니면 공격적인 언행이 지속될 경우 경찰의 공조를 요청해서 경찰이 이제 적극적으로 응급 입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웃의 일상을 침해하고 평온을 깨는 홍 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